시작을 해보죠. 이게 수투의 목적, 수투의 목적,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말 범위 목적은 적분을 잘 하기예요. 적분을 잘 하자. 적분을 잘 하자. 그럼 이제 무엇을 이라는 질문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스칼라장과 벡터장을 적분을 하는 거예요. 스칼라장과 벡터장을 적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1번 선적분, 2번 여러 좌표계에서, 3번 이 순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면적분, 공간적분. 대충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이런 스칼라장이랑 이제 벡터장들을 이제 적분을 할 때 여기다가 스칼라장이랑 벡터장이 어떤 연산을 취해서 적분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컬이라든지 이제 라플라시안이라든지 그레디언트라든지 대충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일단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게 이 자유전공학부 모 학우의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이 나블라 연산자라는 게 무엇인가? 나블라 연산자라는 거는 그 수업 때 다 하셨겠지만 그냥 나블라 연산자예요. 나블라 연산자인데 왜 컬을 할 때 나블라 연산자에 왜 크로스를 취하는 거가 컬이냐? 그리고 나블라 연산자에 왜 닷 프로덕트를 하는 게 왜 이거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빨리 생각을 해봐. 기억이 안 납니다. 발산이 다이버전스. 얘네를 왜 하냐인데 얘네가 특히 중요한 이유, 특히 전기과와 기계과와 일단 전자기학을 하는 모든 학과와 유체역학을 하는 모든 학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가 밥 먹듯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나블라 연산자의 정체. 얘네는 대충 벡터랑 비슷해요. 대충 벡터랑 비슷한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편미분 기호가 x1, x2, x3가 있죠. x랑 y랑 z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겠지만 구면 좌표계와 원기둥 좌표계에서는 각각 r 세타 파이랑 r 세타 z로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코디네이트, 두 번째 코디네이트, 세 번째 코디네이트라는 의미에서의 이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벡터를 곱할 때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어떤 스칼라 함수가 있어서 f라고 합시다. 어떤 스칼라 함수 f를 붙여놓으면 얘네가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벡터에 스칼라 곱한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다이버전스를 한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그레디언트를 한 거예요. f의 그레디언트, 그레드 f. 그레디언트는 이제 스칼라장을 이 나블라라는 미분 연산자를 때려서 벡터장으로 바꿔준 거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이해를 하셨나요? 그냥 글자를 알고 있나요? 글자는 알긴 아는데 그냥 기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2차원으로 설명을 할게요.
대충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f가. 그러면 얘네가 이제 대충 등고선을 그리면, 아니면 뭐 z제곱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거를 그리는 거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그림 실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공간에다가 등고선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등고선을 그리면 얘네가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되겠죠. 예.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점에서 그 함수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범위가 뭐죠? 그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예. 대충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본 것 같아요. 그게 왜 등고선이랑 이 그레디언트가 왜 수직하는가를 이제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혹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의 이제 반대 방향,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왜 하냐면 그거를 이게 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등고선이랑 수직한 방향이냐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f는 y 플러스 dx 플러스 y라고 해봐요. 그러면 등고선이 어떻게 생기지? 1,1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를 f를 그레디언트를 때려버리면 2,1이 나오겠죠. 그러면 2,1은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수직하죠. 와우. 그거를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렇다는 거를 보이는 거는 좀 번거로운 작업이겠다만, 이게 진짜로 그렇네를 그냥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고, 여러분들이 뭐 우리는 같은 꽁따이들은 혹은 물리학도 수학하는 놈들 아니면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거다. 그리고 나블라 연산자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스칼라 스칼라를 벡터에 곱하는 것처럼 이 나블라라는 이 미분 연산자를 스칼라 함수를 곱해주는 식으로. 그냥 쌤? 굿. 나봉. 그러면 이제 이거 맞나? 그레디언트 맞죠? 아마 기초 영어지만 이건 맞을 거예요. 그 그레디언트는 이제 인풋이 다이버전스는 벡터를 스칼라장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컬은 얘네만 왜 한국어일 수 없지? 벡터장을 이제 벡터장으로 바꿔주고 이거는 뭐지? 그리고 그 표현은 이제 스칼라 함수를 f라고 두고 벡터장을 이제 v로 둘게요. 여기 위에서 v랑 a로 표현한 이유가 이제 v가 스칼라 포텐셜 즉 전이고
이 A가 자기 포텐셜 오. 그 벡터 포텐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자기학에서 이제 볼티지랑 자기 포텐셜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선 그냥 수학하는 거니까 F랑 V라고 할게요. 여기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 방금 위에서 처리를 했죠. 그리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뭔 소리야 V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컬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라플라시아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거예요. 어. 줄여 쓰려고 그냥 제곱을 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이제 벡터 라플라시안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스코프를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도와 전기 정보공학 하는 사람들이 전자기학에서 이제 고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 중에 첫 번째를 했으면 이제 다이버전스를 할 차례예요. 다이버전스의 물리적 의미를 설명하고 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지를 설명을 할 때 일단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나블라가 벡터의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 했죠. 이렇게 된다 했어요. 예. 그러면 닷 프로덕트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스칼라 값으로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예요. 이제 마땅히 이렇게 표시돼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의미가 뭐냐 3D를 2D에 그리는 거는 이제 미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2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X 여기서는 이제 코디네이트이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X, Y를 쓸게요. 그게 그리기 편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벡터장이 깔리겠죠? 깔릴 건데 어떤 식으로 깔릴 거냐면 대충 이런 식으로 깔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X 성분을 봐요. X 성분을 보면 얘네가 사실은 X 성분만 표시를 하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예. 그러면 그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미소 길이 dx에 대해서 이 양에서 이 양을 뺀 거죠. 예. 그러면 이 미소 면적 DA에 얼마나 x 방향으로 유입이 생겼는가예요. 아니지. 얼마나 나갔는가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x에 대해서 한 거랑 y에 대해서 한 거를 더하면 여기 토탈 DA에서 얼마나 그 벡터 장이 그 방출이 되는가 그 미소 면적에서 이제 3D에서 하면 그 미소 부피에서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니 나도 오히려 박살나. 아무튼 다이버전스의 물리적 의미는 얼마나 나가는가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다들 물리학 2에서 가우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하는데 많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물리적 현상들이 얼마나 나가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막 항공과 분들은 압축성 유체역학이라는 개 끔찍한 과목들을 들으면서 이게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놈이 같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더 기술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행히도 많은 경우에는 이제 비압축성 유체를 가정을 해서 유체역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자기학처럼 전기장이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배운 것처럼
여기 이제 전하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공간에서는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죠. 예.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 맥스웰 방정식의 첫 번째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건데 얘는 그냥 상수고, 이 미소 부피 안에 갇혀 있는 전하만큼의 양이 그 여기를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면적분한 거랑 양이 같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발산 정리를 스토크스 발산 정리인가? 발산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 즉 그 다이버전스 값을 공간적분을 하면 네. 이거를 이 모든 값을 다 더한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 둘, 셋, 넷에 대해서.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얘네가 다 캔슬링이 일어나죠. 예. 얘네 이 지점에서는 같을 거니까. 그래서 그 어떤 닫혀 있는 부피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때려버리면 뭐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있는 벡터장에 대해서 이 나가는 양들을 다 해버리면 이 경계면에 대해서 나가는 양을 다 합쳐버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수직을 이용해서 다 모든 공간 3D 공간에서 전부 다 적분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경계면을 적당히 잡아서 그 빠져나가는 거를 이 법선 벡터랑 내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강력한 성질이냐면 여러분들도 물리학 2에서 했다시피 이렇게 지랄맞은 전하를 띈 물체가 있을 때 예. 이거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3D로 적분을 한다? 매우 화가 나는 일인데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구로 잡아서 풀면 훨씬 더 편하겠죠. 구로 잡아서 면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훨씬 문제를 풀기가 쉬워질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이제 발산 정리가 될 건데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결국 다이버전스는 빠져나가는 양이며 그 표현은 그 당연하게 나블라 연산자의 이제 벡터장을 내적한 형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요점이었어요. 이해가 된다. 왜 작은 걸 가지고 이러고 있니? 자, 컬입니다. 컬은 회전 컬이에요. 컬은 정말 컬이에요.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죠. 미적분학 원 책에서 아마 했던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예. 뭔가 될 그 외적이요? 외적 예, 했죠. 정말 외적이에요. 예.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컬 어디니? 컬 발산 회전 718페이지. 응? 여기서는 로테이션 F라고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리과학부가 아니고 이제 응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학도 혹은 공학도 혹은 이제 기타 등등 이거라서 이 노테이션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게 될 노테이션을 그대로 쓸 거예요. 이 노테이션들을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외적이에요. 외적을 하면 되는데 외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건 이제 단위 벡터라는 뜻이죠.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 나블라 연산자가 두 번째 줄에 들어가고 세 번째 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벡터의 꼴로 나오겠죠. 이제 나는 이게 정말 싫은데 이거 빼기 이거를 하면 이제 첫 번째 항에 x 이럴 수가 x1 단위 벡터에 붙어서 나오는 놈이 파셜 v3 오버 파셜 x2 마이너스 2? 3?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xy 없고 xy밖에 없고 z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라서 0이라서 그 출력물이 이거 이제 0으로 나오고 3가 0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나 왜 계산이 안 될까? 아니지, 얘도 죽지. x1이랑 x3가 죽고 얘만 살아남네. 그렇죠? v2 굿.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벡터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스칼라 값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이 컬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이 이거예요. 우리가 회전이라는 걸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클럭 y 카운트 클럭 y죠. 이렇게 회전하는 놈이 있으면 이 회전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각 운동량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값만 가지고 쓰고 싶잖아요. 두 개, 세 개로 쓰면 얼마나 불편해. 인정. 근데 이 2차원의 운동, 그 회전이라는 두 개의 차원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를 기술을 할 때 그럼 나머지 하나를 쓰면 이게 자동으로 기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원 플레인에서 회전을 할 때 그냥 거기에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의 방향과 그 크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회전이라는 것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이 여기서는 XY 플레인에서 회전을 할 때 이제 그 남은 Z 방향으로서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회전의 크기가 이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거고 인정? 인정. 오케이 굿. 그러면 이제 XZ 플레인에서의 회전은 이 크기로 기술을 하게 되고 YZ 플레인에서의 회전은 이걸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되고 컬은 컬이다. 컬은 정말로 회전을 기술하는 컬이다. 오케이?
그리고 그 수학적 표현은 마땅히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으로 하는 게 맞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예. 라플라시안은 수투에서 안 하죠. 라플라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에 아니 근데 일단 진짜 중간부터 자주 외웠고.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 아마 없을 거예요. 없는 걸로 칩시다. 근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라플라시안에 대해서는 그냥 이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거기에 다이버전스를 취한 거다. 이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인데,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물리적인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인데, 전자기학에서 하는 짓을 빌리자면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어떻게 전하가 분포했을 때 어떤 공간에 전기장이 어떻게 분포했는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전기장 E를 가지고 기술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열심히 해놓은 것이 뭐냐면 그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걸 이제 어떤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파동 방정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슈레겐딩거 방정식이 되겠죠. 그거라든지 이제 열 방정식, 그리고 라플라스 방정식, 푸아송 방정식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공수처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막 풀이의 변환이니 뭐니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제너럴한 솔루션이 그린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미분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이 제너럴하게 이제 그린 함수의 컨볼루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공학수학 1에서 당신이 컨볼루션을 했죠. 예. 그겁니다. 아. 그린 방정식이라는, 아니, 그린 함수라는 것이 우리가 말한 라플라스 방정식, 푸아송 방정식, 뭐 열 방정식, 기타 등등에 대한 방정식의 솔루션으로 그린 함수가 나오고, 그런 방정식에다가 디렉 델타 함수라는 게 있어요. 디렉 델타 함수란 어떤 미분 방정식 x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뭐 괜찮은 거 없나? 알파벳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는 적절한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어서 이 방정식 안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어서 디렉 델타 함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그 솔루션을 그린 함수라고 해요. 그린 함수를 이제 컨볼루션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를 그린 함수를 어디에 컨볼루션을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분포라든지 이제 어떤 우리가 문제 상황에 이제 컨볼루션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얻는 게 그거 화학에서 얘기하는 거 뭐지? 오비탈이고. 예. 대충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이런 거를 할 거라서 이걸 얻고 싶은데 이거는 얻기 좋은 폼이 아니에요. 전기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포텐셜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전위를 볼티지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깔려있는 잠재함수라고 해야 되나? 적절한 표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수학을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필드에 대한 포텐셜이 있어서 포텐셜을 그 미분 방정식들, 라플라스 방정식, 푸아송 방정식에 넣고 딱 때려 넣게 되는데, 이 볼티지를 그레디언트 한 게 그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을 이거를 한 게 0이어야 된다는 거고, 0 아니면 그 안에 감싸져 있는 전하의 양. 그래서 라플라스 맥스웰 방정식의 첫 번째 폼이 이렇게 되고, 그거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는데. 헷갈렸다. 헷갈리는데 아마 이렇게 돼요. 아무튼 부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뭐 그린 함수가 되고 이걸 가지고 컨볼루션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포를 알아내는 짓을 다양한 과목 교과목에서 전공 교과목에서 하게 될 거다. 정말 재밌겠다. 네. 그래서 위에서 한 것에 이 파트를 설명을 했어요. 나블라가 무엇이고 이제 거기 그 나블라를 사용하는 미분 연산자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럼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왜 안 되니? 됐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게 수투라 그랬잖아요. 이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방금 말한 나블라에 대한 이야기였고 어떻게 해당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게 직교하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지만 직교하는 세상에 살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X, Y, Z로만 표시가 됐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게 아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만 살지는 않죠. 왜냐면 물리적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풀면 K 맞나? 오케이. 쿨롱 법칙 있죠. 얘네는 X, Y, Z에 대한 시메트리를 보기는 힘들고 R에 대해서만 디펜던트하고 세타랑 파이에 대해서는 디펜던트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기술할 때 X, Y, Z를 사용을 해서 뭐 방정식을 풀든지 이런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고 스피컬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X, Y, Z에서 하던 대로 적분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푸비니 정리를 배워가지고 그냥 그냥 X, Y, Z 그냥 막 그 순서 바꿔서 적분을 하면 될 것 같음 하는데 거기서는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곱해주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곱해주지 않았는데 얘에 대해서 적분을 하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스피컬은 3D고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2D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극좌표를 생각을 해봅시다. 극좌표는 이제 R이랑 세타만 가지고 하죠. R이랑 세타만 가지고 하는데 면적분을 할 거란 말입니다. 면적분을 할 건데 이제 미소 면적 dr이랑 d 세타가 있다고 해요. 이 점에서의 dr d 세타 그러면 이만큼이죠 면적이. 하이. 우리가 이 f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 f라는 함수를 여기 동그라미 영역에서 적분을 하고 싶어요. 적분을 하고 싶은데 그냥 dr d 세타 해서 r은 0부터 라지 r까지 세타는 0에서 이제 2파이까지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님?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별로 크지 않죠 조각이. 근데 같은 만큼의 dr 같은 만큼의 d 세타를 여기서 해버리면 차이가 나죠. 근데 XYZ 저쪽에는 안 그러잖아. 어디서나 그 미소 부피 dx, dy, dz가 로 해서 만들어진 dv가 여기서나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닌 게 da는 dr, d 세타만큼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고 이거 길이 얼마죠? 그게 dr. 네, dr이죠. 이거 얼마죠? 이 길이? R 세타. rd 세타. RD 세타. rd 세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요. 이런 XYZ 코디네이트에서 그러니까 이름 뭐냐 이거 XYZ 네. 카티시안에서 이런 공간에 대한 접근을 해버리고 싶은데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기 때문에 그 X, Y, Z를 가지고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훌륭한 이 방정식이 이게 돼버리죠. 예. 그러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저게 뭘 쓴 거예요? 쿨롱 법칙. 아, 이거 접근할 자신이 없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실린더리컬 아니 스피리컬에서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있는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예. 자기장을 뭐 이 공간에 대해서 접근하라를 하면 이거 말고 이제 원통 좌표계를 쓰고 싶겠죠.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 구면 좌표계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것을 상수했다시피 XYZ에서 하는 건 미친 짓이기 때문에 푸빈이 정리해서 이 접근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보여요. 그래서 이 F를 XYZ 말고 이제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파이 DV를 하고 싶은데 예. 이게 DV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맘대로 DR, D 세타, D 파이를 하면 안 되고 그 미소 부피 DV를 생각을 해봅시다. DV를 그리면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릴 수 있다는 자신이 너무 없어. 잘 그렸다. 오. 얘 얼마죠? 아, 그 DR. 얘 DR입니다. 얘는 얼마야? D 그거 RD RD 세타? 세타. 예. 그러면 이제 얘 그럼 얘가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림을 따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런 게 있어서 R 세타 뭔 이게 세타야? 이게 세타지. 파란색 어디 있어? 파란색이 없나? 문명을 신기한 거. 파이 아 근데 유익해 되게. 진짜. 그러면 이것만 들었는데 그런 거 같아. 이게 뭐냐가 문제지. 이게 뭐냐가 문제인데 일단 디파인이 있어야 될 거고 그냥 R 사인 세타 디파이거든요. 예. 왜냐면 위에서는 여기서는 조금 돌아가봤자 이만큼밖에 안 돌아가는데 아래에서는 같은 각도만큼 파이만큼 돌아가도 여기서 그 지구본을 생각을 해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만큼 돌아가는 거랑 여기서 이만큼 돌아가는 거랑 같냐 이겁니다. 아 아니죠. 그게 이제 그 값이 사인 세타만큼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R만큼 곱해져 있는 거고 R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D 파이가 된다를 이해를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이 DV는 구면좌표기가 저 각도를 저 위치에 쓰던가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수학책이랑 물리책이랑 노테이션 아니 수학책이랑 물리책과 공학책이랑 노테이션이 달라. 맞아요.
알세타 파이 노테이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거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냥 알아서 머릿속에서 변환해서 쓰세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v는 in Cartesian 맞나? 뭐가? 맞지? 이게 난 저 처음 보는데. XYZ가 카테시안을 이렇게 쓰는 거 맞지? 맞을 아니면 말고 dx, dy, dz를 하면 되고 in cylindrical cylindrical이 아니라 뭔 spherical 예, r 제곱 sin 스 맞지? 예스. dr d 세타 d phi 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테시안에선 이렇게 되고 XYZ에서는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아니 이 얘 곱하는 거는 직사각 직육면체 부피 구할 때나 쓰는 거지. 이 껍데기 약간 껍데기 구할 때는 그거를 쓰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원 때 야코비안을 배운 거예요. 선형사상과 야코비안을 배운. 선형사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온 세상을 선형으로 근사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 XYZ 좌표계에서 알세타 파이 좌표계 카티시안에서 스피컬로 바꿀 때 그 이걸로 바꾸는 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작게 만들면 비슷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설명을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야코비안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좌표계 변환할 때 쓰는 건데 x가 이제 r이랑 세타랑 파이로 나타내면 얼마냐 그리고 y는 얼마냐 z는 얼마냐를 예. 어떻게 하냐면 dx가 어쩌고 저쩌고 dr 어쩌고 저쩌고 d 세타 어쩌고 저쩌고 d 파이 dy는 똑같이 어쩌고 저쩌고 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얻게 되는 게 이제 카테시안에서 스피리컬로 할 때 y지 행렬식이 부피 변환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피 변화율이라는 걸. 압니다. 네. 그러니까 카테시안에서 스피리컬로 이제 변환을 할 때 그거의 부피 변화율이 이 행렬식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이제 dx만큼이 이제 r에 대해서 얼마, 뭐 세타에 대해서 얼마, 파이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x dy가 어쩌고 저쩌고고 dz가 어쩌고 저쩌고니까 이걸 툭딱툭딱 해서 한 부피 변화율이 이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직육면체가 아닌데 왜 그냥 직육면체 구하는 것처럼 하냐 이유 그
어차피 미소 부피에 대해서 할 때는 그냥 작은 것 곱하기 작은 것은 그냥 0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정도가 되겠어요. 그쵸? 그냥 거의 근 사람. 그걸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증명을 해놨죠. 우리는 이제 그걸 개꿀하고 쓰면 되는 거고 왜냐면 공학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꽁따이들이기 때문에 리얼. 물리하는 사람도 다를 건 없고 그냥 공따이. 수학하는 사람들과 수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정도가 될 것 같은. 수학이랑 공따이를 둘 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토픽 중에 여러 좌표계에 대한 내용은 끝낸 것 같죠. 네. 그럼 이제 선적분은 뭐냐면 매개? 우리가 물리를 하거나 뭐 그럴 때 정말 슬프게도 이제 2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1 W는 FD죠. 네. 근데 DW는 FDR이에요. 이제 여기선 디스턴스로 떴. 얘는 이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평행하다고 가정하고 이 D는 이동 거리라고 하고 그건데 그래서 내적으로. 정말 모든 세상이 1차원에서만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소 이동 길이 곱하기 아이씨 큰일 날 뻔했네. 내적을 해야지. 이게 내적이. DW는 FDR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이상한 경로로 움직이는 놈을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힘은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고를 이제 매개를 한다. 이거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1이 얼마나 가해졌는가? 2를 가하면 그 1만큼이 뭐로 변환이 되죠? 에너지. 에너지로 변환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굿.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겠다고 차례를 보자. 이 벡터장과 선적분을 한 거예요. 그 힘이라는 벡터장을 x1, x2, x3 이 벡터장을 dr은 또 뭐 dx, 뭐 dy, dz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그건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구하려고 이제 선적분을 한 겁니다. 선적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는 것이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를 어떻게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해집니다. 다음은 이제 다중적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태양이 있어서 태양이 레디에이션을 하겠죠. 레디에이션을 하는데 대충 이 면적에 대해서 레디에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여기에 노멀한 벡터가 있어서 그 레디에이션이라는 벡터장에 내적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 면을 투과해서 나가는 에너지의 양을 알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중적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이 2차원 면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적절한 예시가 있을까? 우리의 몸무게를 재고 싶은데 몸무게를 이중적분으로 재면 진짜 맛깔나긴 하겠다. 이제 몸에 대한 함수가 스칼라 함수 f가 있어서 근데 밀도가 다르니까 이제 3중적분으로. 그쵸 이 밀도 함수라는 스칼라 함수를 dv에 대해서 해요. 근데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닭이 구체와 같다고 이제 가정을 하자 이러고 이제 토폴로지? 그건 이제 이렇게 머리와 내장과 이렇게 해서 구멍이 하나 푹 뚫려 있기 때문에 살짝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네. 그래서 대충
그래서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뭐 닭을 구워갔다고 가정을 하고 이 밀도 함수가 어떻게 돼 있을 때 이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삼중적분을 하면 닭의 몸무게가 나와요 하고 닭. 닭 동글. 닭 그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질량 중심. 질량 중심에서 음. 이거를 그냥 스칼라 말고 이제 벡터 대충 그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거를 딱 싹 다 적분을 때리면 이 x 값은 얼마지, y 값은 얼마, z 값은 얼마 하고 그 질량 중심의 좌표가 나온다 하는 걸 여기서 하고 그거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 x, y, z 카티시안을 실린더리컬로 어떻게 치환해야 하는가, 이 스피리컬로 어떻게 치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680페이지. 나에게 680페이지를 줘. 여기 제가 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왜 r 제곱 이 근본이 없는 r 아니 세타 r 생각보다 세타 기본종은 파이 근본이 없다. 아니 이거는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래서는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 야코비 행렬식에 대한 야코비 행렬식을 뭐 dx를 dr이랑 뭐 d 세타랑 d 파이로 표현을 한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 그에 대한 이제 그 야코비 행렬이 이거고 야코비 행렬식이 이거여서 이걸 그냥 dx, dy, dz로 할 때 그냥 dr, d세타, d파이로 하면 안 되고 이 부피 변화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 w라는 영역을 이제 구면 좌표계로 치면 이 xyz to r세타 파이 그 변환하는 거를 그 함수의 역함수를 이 w에다가 취해 준 걸로 이제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이거를 할 때 r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z 제곱까지 이건 0이겠 아니다 x니까 그러니까 대충 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것인가라는 복잡한 수식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g라는 이 좌표 변환하는 수식에다 딱 넣으면 그냥 xyz에서는 그냥 겁나 복잡하게 생긴 것 해야 될 게 r 세타 파이로 하면 0에서 r까지 0에서 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참 쉽죠? 네. 30. 그리고 부피 변화율을 곱해주는 이거를 여기다 넣고 그냥 야호하고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하면 돼요 하는 것들이 여기서 정말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 그걸 쉽게 설명해 주려고 제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고. 혹시 뒷부분 예상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죠? 금방 금방. 듣고 가겠습니다. 선정분을 했고 이제 면적분과 공간적분을 해야 되는데 했죠? 했나? 했지. 대충 뭐 대충 한 거 같지? 공간적분이 그거 말하는 건가? 그냥 그 밀도 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그린 함수 그린 함수가 아니라 그린 정리, 뭐 발산 정리, 스토크스 정리 이런 거를 할 건데 얘는 이제 DA에서 예. 이게 이 나가는 양이 뭐라 했죠? 다이버넌스라 그랬죠? 예. 여기서는 이제 다이버넌스 V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 그거를 면적분을 하고 싶은데
A에 대해서 이제 공간을 어떻게 뭘 쓸까? 공간? 그 우리가 면접분 하고 싶은 이 영역을 뭐라고 표시를 할까? S? 아씨 왜 이 생각을 또 까먹지? 네. S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거를 다 빠바바바박 하고 이제 다 그냥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소 면적 DA1, DA2가 있을 때 얘랑 같네? 그럼 캔슬레이션이 되겠네?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랑 캔슬레이션 될 거고 여기는 얘랑 캔슬레이션 돼서 이게 그냥 이 왜 면적으로 했을까? 부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부피로 바꿔. 지금 부피로 바꿔. 부피에 대해서 이제 다이버전스를 하고 싶은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볼륨 DV 이거를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캔슬레이션이 돼서 결국에는 이 모든 공간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적분한 거를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건 어차피 다 캔슬레이션 되니까 서피스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피스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면 돼서 그냥 얘네들만 다 합하면 된다는 거죠. 이 겉부분에 있는 것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 DV를 안 쓰던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 겉부분 서피스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노멀 벡터가 뭐죠? 이 벡터 면의 말하는 건가? 법벡터 아. 여기 수직한 벡터 자명하죠? 너무 잘 어울려. 수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샵. 이상한 증명하고 있는 거고. 리얼 이거 진짜. 자, 그러면 또 이제 따위들 이 발산정 다이버전스 시오렘은 모든 풀이는 자명하다고 충분하다. 은 이제 저 어디서 산 거야? 이게 문학 작품이 있는데 꽁따이. 옹따이샹이라는 이 에타의 그 맞아요. 대문호가 남긴 그 작품이 있어. 어, 거기서 어디까지? 이제 나온 게 이제 우이꽁. 우이 꽁따이. 옹따이하고. 에테에서 며칠 전부터 자꾸 분명히 본 적이 없는 단어였는데. 그래서 이게 3디멘전에서 이제 2디멘전으로 이제 바꿔주는 이게 다이버전스 시오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 대해서 컬을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면에 대해서 이제 컬을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또 지워졌어. 이 회전하는 양 얘네끼리 캔슬이 되고 로테이션까지도. 착착 여기는 하면 안 되지. 착착 하고 여기에서 하나만 돌리면 되네. 그러면 그것이 A지 이 사람아. 이 값이 그냥 이 경계에 대해서만 라인 길이 라인. 랭스. 이거 뭐지? 오. 맞나? 아마 맞을 것 같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2차원에서 하던 짓을 이제 1차원으로 하는 스토크스 정리. 그림 정리가 뭐지? 그 무슨 로테이션 들어가요.
이게 그거 좋은 거 같아. 그린 정리, 발산 정리, 스토크스 정리, 스토크스. 그냥 대충 그림 정리랑 스토크스 정리는 그냥 다루는 차원이 그냥 다른 버전이라고 같은 내용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냥 확장된 음. 게 스토커스. 더 쉽게 하려고 얘네들을 더 쉽게 하려고 막 그림 정리, 스토크스 정리한 거고 끝.